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뉴 솔루션을 페이지를 편집할 때 눈에 보이는 걸 편집할 때는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서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요게 보이긴 하는데 요걸 이쪽에 어떤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페이지 편집을 눌렀을 때 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레이아웃과 컨텐츠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기초교육 시간에 디귿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디귿자, 보편적으로 많은 홈페이지들이 그 디귿자가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고 그 안에 알맹이들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컨텐츠로 보시면 되고 디귿자는 레이아웃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쪽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아웃 쪽에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고 서브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아웃과 컨텐츠가 완벽히 분리된 구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그냥 한 페이지로 어딘가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꾸시면 모든 페이지가 빠르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홈뉴 솔루션은 그렇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자,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특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 게시판을 이제 가지고 뭔가를 작업하실 때는 노출 제한 기능이라는 것과 치환 문자열이라는 이제 이 개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홈뉴 솔루션에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이제 하나고, 노출 제한 기능은 어떤 거냐면 가령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한테는 가격을 보여주고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가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뭘 운영하시든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필요한 것 중에 누군가한테는 보여주고 누군가한테는 안 보여주고 또는 어떤 조건일 때는 보여주고 어떤 조건일 때는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할 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div나 테이블이나 어떤 항목을 노출을 제한을 걸겠다라는 개념으로 활용하시는 거고요. 치환 문자열이라는 것은 이 홈뉴 솔루션이 브라우저 가지고 편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웹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미리 짜놓은 인터페이스에 화면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한 가지를 또 선택을 해놔서 그거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때가 이제 딱 한계점이거든요. 보통의 솔루션의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 홈페이지 시스템에는 내부에서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일일이 전부 다 선택할 수 있게 다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거를 어떤 패턴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이해하고 그 패턴대로 뭔가를 딱 거기다 적어놓으면 내부에 돌아다니는 어떤 변수든지 다 갖다 끌어다가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표정 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출 제한 기능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흔히 보시는 요 위에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로그 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죠. 여기에 노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위쪽에. 괜찮아가지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입력 상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을 여기서 했을 때는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홈뉴 솔루션의 노출 제한 기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F를 누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모두 보기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두 개의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로그인이 됐을 때와 로그인 되지 않았을 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 넣어놓습니다.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원래는 이게 보통의 경우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체크가 해제되어 있고 회원 레벨 선택에 가보시면 일반 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V는요, 방금 이제 제가 클릭했던 이 빨간색 DIV는 일반 회원 이상한테만 보여주고 DIV 박스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 DIV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는 비회원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박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 제한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게 하고 싶을 때 페이지 전체를 막을 수는 없고 페이지의 부분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자 할 때 또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노출 제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DIV에 클릭하시고 여기 DIV 편집 이게 만약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설정을 하시면 노출 제한이 걸립니다. 조금 이따가 그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DIV를 눌렀을 때 여기에 회원 레벨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미리 정해져 있는 걸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에는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는 노출 제한과 치환 문자열이라는 걸 같이 쓰게 될 거예요. 치환 문자열은 제가 조금 이따 게시판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게 아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요.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게 메인 페이지에 빠른 상담 신청 박스를 넣는 걸 많이들 쓰세요. 고객 DB를 확보해야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지 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DB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가 되니까 그 메인 페이지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박스를 하나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고객이 빠르게 신청하고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요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게시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빠른 상담 신청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 페이지 편집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 위쪽에다가 빠른 상담 신청 박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기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상담 신청하기라는 박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걸 클릭해서 붙여 넣습니다. 위쪽에다.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신청 박스가 생겨요. 여기에.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접수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상담 관리 쪽에 게시물이 남습니다. 이대로 이제 쓰셔도 된다면 이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는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아 보니까 문의사항이라는 박스를 하나 더 달고 싶어요. 여기에 입력 상자를 이제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요 한 줄, 요 C라고 되어 있는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줄 편집에 들어가서 복사를 합니다. 가로 한 줄. 그리고 붙여 넣어요. 아래쪽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휴대폰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문의 내용, 글자를 바꿉니다. 이건 글자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휴대폰을 복사했으니까 여기는 휴대폰 입력 상자인 상태 그대로거든요.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을 입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용 입력 박스가 될 수 있게끔 이쪽에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내용은 총 3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용 2번과 3번은 미리 보통의 게시판에서는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1번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숫자를 1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설정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이 입력상자가 처음에 페이지에 보일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회원 정보를 또 넣으라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에는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 그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람의 휴대폰 번호가 인력상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시면 돼요. 자, 휴대폰 번호 인력상자에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치환 문자열의 패턴이에요. 치환 문자열의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확인. 그러면 이게 내용 입력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화면을 보시면 내용 입력상자긴 해요. 근데 한 줄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줄로 입력상자의 형태를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입력상자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 줄짜리, 그리고 여러 줄짜리는 요겁니다. 텍스트 에어리라는 거고, 요 여러 줄짜리를 선택을 하시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여러 줄 입력상자로 바뀝니다. 이 줄 조절이라든지 칸수 조절은 기본 표준 태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다 꾸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접수가 되면 다른 이제 그 전환 페이지라는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접수해 주셔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은 뭐 이러이러합니다. 고객센터 연락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력상자가 있는데 확인을 누르면 그냥 넘어가요. 입력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거를 입력을 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설정을 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력상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품을 넣었고요. 상담관리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빠른 상담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고 클릭하니까 내용이 없죠. 두 번째 거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맛배기로 메인 페이지에 한번 그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게시판에 대한 부분 개념적인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게시판 구조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게시판을 상담관리라는 이게 게시판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 게시판의 이제 그 구성 요소를 한번 깊이 있게 막 파고 들어가 보면 총 4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게시판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맨 처음에 게시판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게시판을 이용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하죠?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을 하죠. 그래서 버튼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버튼이 필요한 거예요. 게시판의 구성 요소 한 가지 버튼. 그 다음에 글을 이제 쓰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올까요? 입력 상자들입니다. 이게 입력 상자. 두 번째 요소 입력 상자예요. 버튼 입력 상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면 보통 목록 페이지로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각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값들 이런 것들을 항목이라고 합니다. 게시물의 항목,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3가지 나왔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폼. 목록에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쓰기에도 설정이 되어 있고 보기에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걔네들을 다 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폼이 폼류 솔루션에는 표현이 되느냐?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파란색 맨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점선 요게 게시판에 폼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폼은 어떻게 쓰이냐? 목록에서는 검색이 필요하죠. 검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에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그 값을 넘겨주는 용도로 폼이 기본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폼이 있어야 저기 넘어갑니다. 파란색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검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시물 개수, 아까 게시물 개수를 바꾸셨죠. 그리고 게시판의 이름도 바꾸셨죠. 다른 걸로 종류를. 그런 설정들이 전부 다 폼에 되어 있어요. 개수 설정하는 거, 뭐 심지어는 고객센터에서 마이 페이지에 있는 1대1 문의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1대1 문의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의 경우 1대1 문의는요. 내가 쓴 글만 보이게 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은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쓴 글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그런 때 폼에서 설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목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의 이제 구성 요소 별거 없어요. 4가지입니다. 4가지. 버튼, 입력 상자, 항목, 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게시판을 이루는 페이지들. 게시판을 이루는 페이지들은 처음에 목록 페이지가 있어요. 목록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쓰기 페이지가 있고 수정 페이지가 있고 삭제하는 페이지가 있고 답변을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기 페이지가 또 있고요. 총 6가지 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보통의 경우에 페이지는 댓글 쓰는 거는 이제 그 보기 페이지 밑에 댓글이 달리죠. 그래서 댓글 쓰는 거는 이제 페이지가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게시판은 총 4가지 항목과 6가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런 구성이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다 보면 삭제 페이지 같은 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관리자가 관리하는 페이지는요, 삭제 페이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삭제 버튼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저기서 줄게 될 거예요. 오히려. 총 아셔야 될 거는 6가지 페이지와 4가지 항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폼에 대해서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메인 페이지에 붙였던 요거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항목을 추가를 했는데 반드시 이거를 입력을 받고 싶다,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딱 드시면 그건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가장 용기 있는 분이시죠.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폼에서 설정을 합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폼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폼은 어떻게 표현되죠? 네,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선 바로 안쪽에 있는 D를 클릭을 했던 거고요. 기본 설정 수정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는 목록 폼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게시물 개수를 변경하는 게 있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무슨 폼일까요? 쓰기 폼이에요. 쓰기 폼. 그래서 쓰기 폼에 맞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요. 이 중에 내용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내용 1번. 아까 제가 입력 상자를 내용 1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 1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필수 입력 상자다. 입력해라 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는 뜨지만 다시 확인으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죠. 이렇게 하시면 편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좀 성의도 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전환율을 측정하실 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서 그게 저장됐다라는 어떤 페이지로 넘겨주고 그 넘겨준 페이지에다가 로그 분석 스크립트를 걸고 전환율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전환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 어떻게 하느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쓰기 폼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라 라는 그런 설정을 하는 게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쓰기 폼으로 들어가셔서 기본 설정 수정해서 여기 submit who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저장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페이지든지 상관없어요. 선택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스템에 전환 페이지라는 게 예약되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활용해 쓰시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기 전에 나오는 멘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멘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웁니다. 결과 메시지를 확인을 누르고 실제 화면으로 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전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셨을 때
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뭔가 신청을 해놓으면 기다리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한데 그걸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환 페이지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폼에서 한다. 보이지 않는 폼에서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게시판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상담 관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홈솔루션 설치하면 제공되는 상담형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게시판이랑 똑같아요. 얘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그 상담 신청을 한 분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싶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를 일일이 이거를 클릭을 해서 얘를 또 내용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건 시도해볼만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등록자 왼쪽에다가 휴대폰 번호를 노출을 시킬 겁니다. 이게 휴대폰 번호가 여기서 보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휴대폰 번호라는 거는 아까 네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목. 예, 항목이에요. 항목. 게시물의 항목을, 왜냐면 저장된 걸 여기다 보여줘야 되니까 게시물의 항목입니다. 그 항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시고 여기에 클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임포트를 해제해서요. 기존에 있는 칸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등록일 이걸 복사할게요. 칸을 복사. 그리고 등록자 왼쪽에 붙여넣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얘도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글자예요. 단순히.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글자 수정으로 이메일, 휴대폰 적용. 그리고 이 날짜 항목을 다시 클릭을 해서 아까는 내용으로 이제 다른 걸로 바꿨지만 지금 이제는 넣어야 될 게 휴대폰이죠.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속성은 전화번호니까 모양을 전화로 선택을 합니다. 확인.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시면 바로 입력받은 휴대폰 번호가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항목을 바꿨으면 입력상자도 아까 바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없는 것도 추가하시고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걸 기존에 어떤 휴대폰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입력상자를 다른 용도로 휴대폰 번호가 필요 없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바꿔서 쓰실 수가 있게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휴대폰 번호를 보고 전화만 하면 좋겠지만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휴대폰 번호를 클릭을 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 창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럼 클릭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링크가 걸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휴대폰 번호를 클릭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뭔가 설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보니까 있어요. 링크 설정이라는 게. 링크가 업성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이거를 기본 링크로 바꾸시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SMS 전송 버튼을 전송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공간이. 그래서 굳이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킬 필요 없이 그냥 조그만한 휴대폰 번호 아이콘을 넣고 그거를 마우스로 올렸을 때 거기에 그냥 휴대폰 번호가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꾸미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건 사실은 꾸민다기보다는 더 많은 항목을 넣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쓰시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속성 정의에서 이거를 사용자 정의로 바꾸고요. 여기에 그 아이콘 이미지를 첨부해주면 휴대폰 번호 노출이 되지 않고 그 아이콘에 그림이 나와요. 저는 아이콘이 지금 없어서요. 원래 우리 그 회원관리 쪽에 가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써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유도 검사하시면 여기에 이제 그 URL이 나와요. 이미지에.
이 이미지의 URL을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기 하시든 복사해서 이제 하시든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첨부를 하셔도 되지만 경로로 그냥 적어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표현은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이제 그림으로 남았어요. 근데 번호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번호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선 도구말 같은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HTML의 기본적인 속성을 쓰는 겁니다.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HTML의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클릭을 해서 어쨌든 여기다가 적습니다. 타이틀. 휴대폰 번호.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풍선 도구말이 나오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 번호라고 나오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죠? 휴대폰 번호라는 글자가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실제 휴대폰 번호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 휴대폰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어요. 이미 여기서 휴대폰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치환 문자열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휴대폰 번호라고 되어 있는 글자 부분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만 나오면 돼요. 그거는 해결이 됩니다. 클리어하게. 그래서 여기에 치환 문자열을 적습니다. 이게 치환 문자열의 패턴이에요. 중괄호 열고 닫고 AV 대문자로 AV 언더바 휴대폰은 폰 언더바 2거든요. 폰 언더바 2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AV 언더바 폰 언더바 2 확인. 그리고 실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보여줍니다. 치환을 해준 거예요. 단순히. 그 중괄호하고 뭐 AV 이런 패턴이 들어왔을 때 홈요솔루션이 알아서 적절한 걸로 치환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걸 갖다 끌어다 보여줍니다. 자, 이거를 자세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솔루션 매뉴얼에 치환 문자열의 구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괄호가 들어가 있죠. 변수 종류, 변수 이름, 뭐 인자, 배열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력 형태, 날짜 형태로 보여줄 거냐, 콤마를 찍어줄 거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AV라고 아까 입력을 했는데요. 그거는 게시물 정보, 게시물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AV를 붙인 거예요. 회원 정보, 그리고 게시물을 등록한 사람의 회원 정보, 그리고 어떤 뭐 배열 변수라든지 URL로부터 넘어오는 변수나 포스트 값으로 폼에서 넘어오는 변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의 정보를 현재 게시물에 끌어다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쓰실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홈페이지 요리사의 그 개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치환 문자열이라는 게. 보기부터도 좀 홈용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보기부터도. 그렇지만 얘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요리사라는 어떤 솔루션이 제한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만약에 어떤 변수가 분명히 설정이 되는데 그거를 개발자들이 끌어다 쓰고 싶은데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통째로 걷어내고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솔루션을 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솔루션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솔루션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버리고 다시 해야 되니까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홈즈 솔루션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가져올 때요. 가운데는 뭐 이렇게 땡땡땡 하고 노출 안 되게 막을 수도 있나요? 아, 지금처럼 타이틀로 이렇게 그 체험자로 가져오는 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항목을 넣으시면 어떤 특정 게시판은 그거를 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중간에 땡땡땡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리자를 로그인을 해서 홈페이지를 보기 때문에 이쪽에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요. 관리자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노출 제한 기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보인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노출 제한을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보여줄 게시판에서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뭐 많은 부분은 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도 좀 안심하고 쓰셔도 되게끔 보안적인 처리들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웹브라우저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어떤 이제 그런 그 동작을 할 수가 있냐면, 쇼핑몰에 주문을 하시는데요. 쇼핑몰의 금액을 변조를 합니다. 쇼핑몰 가격을. 주문하는 페이지에 가격이 거기 딱 찍혀 있고 그 가격을 넘겨주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근데 그걸 고스란히 저장을 하면서 주문 처리가 돼버리면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변조가 가능합니다. 변조하는 방법도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나 아니면 또 다른 또 특수한 툴을 쓰셔도 되는데요. 요소 검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값을 틉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값이 개발한 사람이 의도한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쓰는 사람이 의도한 대로 값이 넘어가고, 그게 패스가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제 프로그램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XSS, SQL 인젝션 이런 이제 보안 관련된 그런 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의도한 대로 판매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빠르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목록 페이지를 수정을 하셨으니까 이제 보기 페이지도 좀 바꿔보셔야겠죠. 보기 페이지를 바꾸기 전에 입력품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미리 이런 입력 상자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도 넣어놨고 체크 상자도 넣어놨고 뭐 선택 상자도 넣어놨습니다. 이메일을 입력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줄짜리 입력 상자만 써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휴대폰 번호 항목을 선택을 했지만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메일이라는 어떤 입력 공간을 내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한다면, 뭔가를 선택해서 입력을 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선택 상자를 쓰든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상자를 쓰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바꾸시면 돼요. 홈뉴 솔루션에는 여분의 필드가 있어요. etc 1부터 6이라는 6가지의 여분의 필드가 있습니다. 마구마구 편하게 쓰시면 되는 그런 이제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 이름이라는 입력 상자를 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C가 아니라 D로 되어 있어요. 기본 DIV로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DIV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붙여 넣어요. 간단한 예로 회사 이름이라는 걸 받고 싶습니다. 회사 이름. 회사 이름이라는 건 여기 없죠, 게시판에.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요 놈을 바꿔볼 거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됩니다. 이건 인풋 된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 div, 주변에 있는 div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작 태그, 끝 태그가 있어요. div 편집에 들어가 보면 시작 태그, 끝 태그. 여기에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회사 이름, 회사명,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리고 이 입력 상자를 다시 클릭을 하고, 이제는 이제 등록자가 아니라 회사명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게시판은 회사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타 1부터 6까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1로 활용을 하시고, 여기는 회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지우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제 이 입력 상자는 회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입력 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회사명이 거래하는 회사가 10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받는 공간이야. 그렇다면 일일이 글을 쓰게 하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선택 상자 또는 라디오 버튼 이런 걸로 하나만 지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셀렉트가 선택 상자거든요. 밑으로 떨어지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적어요. 홈페이지 의사 두 번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쭉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선택 상자로 바뀝니다. 자,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쓰기에서 여기 회사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관리에 가서 보면 일단 이렇게 등록이 됐죠. 그리고 그 회사명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보기에도 회사명은 없어요. 이제 입력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저장된 값을 보여줄 때는 항목이라는 걸 또 원하는 위치에다가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쌍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 페이지에서도 기타 그 항목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임포트를 해제해서 여기에서만 이 상담형 게시판에서만 바뀌어야 되니까 임포트를 해제합니다. 연락처는 관리자만 노출되는 그런 이제 박스예요. 그래서 이 조회수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클릭을 합니다. 이거 조회수라는 걸 클릭을 해서 항목을 복사해요. 내가 하나의 항목을 복사하겠다면 이쪽에 있습니다. 항목은 복사하기.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붙여넣어요. 그럼 조회수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제는 얘는 조회수가 아니라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명. 그리고 요거는 조회수가 아니라 네. 뭐죠? 기타 1. 네. 그리고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텍스트. 확인. 네. 이렇게 하고 실제 화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로 띄워서 상담 관리에서 여기에 화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항목들과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입력 상자 이 두 가지의 쌍을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조금 복잡한 폼들도 직접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이제 손을 보시면 기존의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형 게시판, 이런 상담이 들어오는 게시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의가 들어왔을 때 관리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필요해요. 보통의 경우는. 돈을 들여서 만듭니다. 저희 예전에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이렇게.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푸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일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되죠. 스마트폰에다가 나의 관리자 메일 정보를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게시물에 들어왔을 때 메일을 보내주면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마이 사이트에 견적 문의가 들어오면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로 받아봐요. 이메일의 장점은 내용까지 같이 나옵니다. 내용까지. 나련한 오후에 또 활력을 들어주시네요. 네. 내용까지 같이 오고 그 URL을 클릭을 하면 실제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과는 별개로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대응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는 사람들이 나한테만 남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거는 착각이에요. 나한테 남기면 바로 또 다른 데 가서 남깁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응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개발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고스란히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시게 돼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면요, 요 버튼을 누릅니다. 출근. 저희는 출퇴근 기록하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출근을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출퇴근 현황을 이렇게 보죠. 이건 기본 캘린더를 사용한 겁니다. 홈즈솔루션에 있는 기본 캘린더를 사용한 거고, 이거는 게시판에 있는 기본 이제 연락 알림이에요. 연락 알림 창. 그리고 업무 일지를 써요. 이렇게 만든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업무 일지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예전 버전이에요. 9버전의 홈즈솔루션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제가 한두 가지 항목을 바꾸는 걸 보여드렸지만 그 한두 가지 항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는 이제 개발자가 일부 한 10에서 15%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게 필요 없는 것들은 직접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생기시는 겁니다. 이게 홈즈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장성이에요. 자, 설명을 이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제 게시판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고 나머지 설명이 좀 남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야 될 내용은 게시판에 대한 부분 중에서 총 4가지 그리고 6가지 페이지, 그 부분은 그냥 꼭 적어 놓으십시오. 여기다가.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항목을 바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스터디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해석하고 돌아가시면 돈 버는 일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에서 뭘 검색을 해보죠? 아이러브 미팅? 네. 여기 이제 제가 온라인 사이트에 수주 완료 현황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등록을 했는데, 이 아이러브 미팅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클릭한다고 해서.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왔는데 되게 좋아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웹문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송률 또는 이탈률이라고 하는데요, 높아요. 들어와서 글만 보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률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관련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걸 했냐면 여기에 게시판을 넣었습니다. 어떤 게시판을 넣었냐면 똑같은 게시판,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비슷한 종류의 글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거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탈률이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라도 더 클릭했다는 거예요. 이탈률이라는 거는 한 번 하나 그냥 딱 보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뷰가 높아지고 이탈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운영을 하면서, 저도 이거를 뭐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서 웹문서에 노출을 시켰는데 반송률이 높아요.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이게 대단 하나의 사례지만 랜딩 페이지 최적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문객들한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액션을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장 이제 목표는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적절한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구매를 지금 하게 되면 뭐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랜딩 페이지 추적화 작업들이 그 고수들이 이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마케팅에서는 하수지만 초보지만 여기다가 그런 작업을 해본 겁니다. 이거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노출 제한과 치아 문자열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분명히 그 페이지 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게시판이 두 개가 필요해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메뉴에 이 유용한 웹상식 이것과 그리고 유용한 웹상식과 지식란 이 두 개의 게시판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상세 보기를 들어갔을 때 여기가 웹문서로 유입이 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가 그분들이 메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게시물의 실제 내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들어오는 이 여기에서만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옵니다. 그 리스트가 여기에서만 지식 나눔 목록이 여기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목표는 지식 나눔 게시판에 리스트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유용한 웹상식이라는 거, 요거를 또 통해서 들어온 이제 경우에는 여기에 유용한 웹상식 목록이 나오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노출 제한이라는 거를 잠깐 로그인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두 개의 박스가 같은 공간에 있었죠. 두 개의 박스가 로그인 하기 전 그리고 로그인 한 후 두 개의 박스가 같은 공간 안에 미리 준비가 돼 있었고 그 DIV마다 노출 제한 설정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여기를 편집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서브 레이아웃이라는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해볼게요. 얘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모든 게시판을 다 노출시킬 수는 없겠죠. 길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복사해서 이제 붙여놓을 수는 없고 노출 제한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div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복사. 이건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하시는 거고 제가 이 위쪽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하나의 게시판은 유용한 웹상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시판은 지식 나눔을 선택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게시물 이제 개수는 한 10개 정도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해놓으시면 실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유용한 앱상식의 목록에서부터 다 나와요. 계속 레이아웃을 넣었으니까 그냥 제한 없이 넣었다는 얘기죠.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이건 원치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용한 앱상식이라는 이 박스는 유용한 앱상식의 상세 보기 페이지 여기에서만 나오게 설정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만 지식 나눔은 지식 나눔의 보기에서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노출 제한과 치아 문자열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출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DIV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노출 제한이 항상 노출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일단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회원 레벨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특정 페이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재 페이지가 유용한 앱상식의 보기 페이지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거는 공간은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치환 문자열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린 대로 노출 제한 기능과 그리고 여기 노출 제한 조건을 거는 데다가 치환 문자열을 같이 쓰는 겁니다. 어떤 걸 써야 되냐? 이건 제가 빠르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 짧네요.
AY 언더바 뭐 사이트 페이지 인포 하고 대괄호를 열고 뭐 파일 언더바 네임이라는 걸 적었어요. 매뉴얼에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파일명이 무엇이냐? 페이지의 파일명은 고유값이에요. 이 솔루션 안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값이 유용한 앱상식에 보기 페이지일 때만 나오게 해라라고 여기다가 는 뭐뭐뭐 뭐 1, 2, 3, 4, 5.php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파일명이 유용한 앱상식의 보기 페이지 파일명과 일치하면 나오게 돼요. 그 파일명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유용한 앱상식 보기죠.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보기 1897.php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1897.php를 입력을 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지식 나눔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